하이 헬로 안녕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 삼국의 왕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고구려는 마지막 왕 보장왕, 백제도 마지막 왕 의자왕, 신라는 진덕 여왕과 무열 문무왕까지를 배울 겁니다. 백제 의자왕이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먼저 요청합니다. 이후 1차 신라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신라에 대한 복수였고요. 1차 신라 공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642년에 신라의 대하성 등 40여 개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또한 643년에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해서 백제의 힘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러한 백제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백제 31대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할 수 있게 된 이유는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 노력으로 귀족 세력을 추방하거나 제거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직책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회복했다. 이 힘을 이용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백제의 공격에 위기를 느낀 신라 27대 선덕 여왕이 고구려의 김춘추를 사신으로 보내 동맹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연개 소문이 신라가 한강유역을 포기한다면 동맹하겠다. 이러한 고구려의 조건을 신라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한강유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과의 교류도, 그리고 한강유역에서 나오는 식량과 철 무기들도 다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옛날 쭈구리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와의 동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45년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신라군을 요청한 소식이 백제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제의 31대 의자왕은요, 645년에 2차 신라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렇게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요, 당,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얽히고 얽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굉장한 혼란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647년의 상황을 보면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두 번째로 공격하게 되고요, 이것을 또다시 고구려가 막아내면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신라는요, 선덕 여왕에 반대하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엄청 혼란한 상황에 빠지자 김춘추와 김유신이 이 세력을 진압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선덕 여왕이 죽게 됩니다. 백제는요, 이러한 신라의 내부 반란 소식을 듣고 세 번째 신라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신라는 지난날 백제의 공격으로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덕 여왕에 이어서 왕이 된 신라 28대 진덕 여왕이 648년에 당나라에 김춘추를 사신으로 보내 동맹을 요청하게 됩니다. 김춘추는 당태종에게 동맹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이 조건을 들은 당태종이 신라의 동맹 요청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로써 648년에 나당 동맹이 결성되었다. 신라의 나자 그리고 당나라의 당자 해서 나당 동맹이다. 그래서 나당 동맹이 어떻게 결성되었냐, 그 조건을 살펴보면 당이 신라와 함께 백제를 공격하는데 도와준다면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신라가 돕겠다. 이후 신라는 당에게 대동강 이북, 평양 북쪽 지역의 모든 땅을 당나라에게 주겠다 라는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 당태종 입장에서는 그래, 평양 밑에 신라 가져.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만주, 한반도 북부 지역이니까 고구려의 땅을 모두 갖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조건을 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는 당의 힘을 빌려 삼국통일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신라 28대 진덕 여왕이 자식 없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라를 위해 크게 활약한 김춘추가 다음 왕으로 추천되는데, 김춘추가 654년에 신라 29대 무열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드디어 무열왕은 나당 동맹군을 결성해서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백제 31대 의자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귀족을 굉장히 억압한 상태였어. 당연히 귀족 세력은 왕에게 분노했고 왕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백제의 내부 세력이 분열하게 됩니다. 이때 나당 동맹군이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백제의 내부에서 논란이 발생해요. 어떤 논란이었냐? 왕과 왕족들은 맞서 싸워야 된다. 많은 귀족들은 우리가 왜? 우리 내칠 땐 언제고? 그냥 항복하자. 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660년 7월 신라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 5만 명과 당 소정방 장군이 이끄는 당군 13만 명이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백제의 귀족 세력은 사람, 돈, 무기를 결국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제 31대 의자왕은 자신이 끌어모을 수 있는 만큼 병사를 모아 계백 장군에게 5,000명 병사를 줄 테니 5만 명의 신라군을 막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당 소정방 장군은 13만 명을 이끌고 사비, 지금의 부여 옆에 있는 금강의 하구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요. 신라 김유신 장군의 5만 명의 병사는 황산벌, 지금의 논산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백제 계백 장군의 5,000명 결사대였습니다. 황산벌, 지금의 논산에서 신라군과 백제 5,000명 군사가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산벌 전투입니다. 당의 13만 군대가 어디로 들어왔다 그랬죠? 바로 금강하구라고 했습니다. 금강하구가 어디냐면 쭉 우리 지도로 봅시다. 바로 이 서천군이라고 적혀있는, 이 군산시라고 적혀있는 이 부근이 바로 금강하구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이 바로 금강이에요. 13만 명의 당나라 군대가 바로 이 군산시와 서천군 이 지역에 도착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당시 백제 수도 사비, 부여와 가까웠냐면, 부여가 어디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서천, 군산, 부여. 여기가 수도였어요. 백제 수도. 엄청나게 가까운 곳에 13만 명이나 되는 당나라 군대가 도착한 거예요. 바로 옆에. 엄청난 위기죠. 자, 신라군과 계백의 백제군이 맞서 싸운 건 어디냐? 바로 이 지역입니다. 부여군 바로 오른쪽. 당시 사비성, 부여의 수도 사비성이 있었던 바로 오른쪽에 논산시. 이 논산시라고 적혀있는 이 부근이 바로 황산벌입니다. 바로 옆에 5,000명을 데리고 가서 5만 명의 신라군과 맞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죠, 백제가. 지금 보면은 백제의 수도 왼쪽 아래에는 13만 명, 오른쪽에는 5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백제의 수도를 둘러싸고 있었다. 황산벌 전투의 결과 당연히 신라의 김유신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나당 동맹군은 그대로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공격하게 되고요. 이윽고 점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660년에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백제 유민들이 당과 신라에 대항하여 백제를 부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류성의 백제의 왕자였던 부여풍이 복신과 도침을 중심으로 저항하기 시작했고요.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를 중심으로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백제의 부흥 세력을 돕기 위해 지금의 일본군이 지원을 왔는데요. 그 지원군이 도착한 지역이 바로 백강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 부흥군과 외의 지원군이 백강에서 신라와 당군에 맞서 싸웠지만 아쉽게도 패배하면서 나당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백강 전투의 패배와 백제 부흥군의 내부 분열이 발생하면서 백제 부흥운동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